안녕하세요.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 한의사 이태종 원장입니다.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욕창 환자분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와상 케어를 받으시다가 욕창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욕창은 짧게는 수시간에서 또 길게는 수일만 해도 발생할 수 있고, 고령의 다양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그 치료는 참 더디고 힘든 병이 이 욕창입니다.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이 욕창도 치료보다는 또 예방이 또 중요하겠죠. 그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이 욕창 발생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표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, 욕창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, 내재적인 원인, 그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.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위쪽이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. 외부적인 요인이 위로 갈수록 욕창을 발생시킬 위험도가 크다는 거죠. 내재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발생하고 악화시키는데 중요하다. 외부적인 요인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, 압력, 그 다음에 전단력, 마찰력. 이건 심이죠. 욕창이라는 질환이 외부적인 압박,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욕창이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국소 부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, 국소 부분과 접촉한 지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, 그 다음에 마찰력과 압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전단력이라는 큰 이 세 가지 힘이 욕창을 발생시키는 기본 원인입니다. 10여 년 전부터는 이 세 가지에다가 미세 피부 환경을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. 쉽게 얘기해서 국소 피부의 온도와 습도입니다.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조직의 대사는 한 10% 정도가 항진된다고 해요. 조직의 대사가 항진이 되면은 압력과 전단력과 마찰력, 이런 힘에 의해서 이제 취약해질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가면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구조가 되겠죠. 외부적인 요인으로 압력, 전단력, 마찰력 더하기 미세 피부 환경, 요 네 가지가 욕창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이하는 그 삼각형의 아래쪽은 다 이제 내부적인 그 원인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움직임 정도라든지, 그 다음에 감각 정도라든지, 영양 상태라든지, 부종,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런 내재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욕창이 발생하고 악화되니까 당연히 이런 욕창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알고 파악할 수 있다면 욕창이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드렸는데, 이거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?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.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조금 정량화시키고 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놓은 게 욕창 발생 위험도 측정 도구예요.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를 구했는데, 그게 바로 브라덴 스케일이에요. 6가지 항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가 감각인지, 그 다음에 움직임, 활동성, 그 다음에 마찰력과 전단력, 그 다음에 습기, 그 다음에 영양 상태.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, 각 카테고리마다 1점에서부터 4점, 마지막에 마찰력과 전단력만 1점에서부터 3점까지 그 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. 점수를 다 합쳐보면 총 6점에서 23점까지 이제 점수가 구성되어 있어요.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욕창 발생의 위험도가 낮은 거예요. 판단 기준을 보면은 19점 이상은 욕창 발생의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저위험군부터는 15점부터 18점이 저위험군, 그 다음에 13점부터 14점이 중위험, 그 다음에 10점에서 12점이 고위험, 그 다음에 이제 9점 이하가 초고위험. 보통은 12점 이하를 고위험, 초고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게 욕창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항목 하나하나별로 좀 따져보면요. 첫 번째가 이제 감각인지라고 했는데, 감각인지가 이제 불편감을 주는 이제 심, 압력에 어떻게 의미 있게 반응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. 그래서 4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해서 불편감을 대화로서 소통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인체 전반적으로 팔다리 어디에도 감각장애가 없는 거를 4점. 그 다음에 3점은 어느 정도 개인의 어떤 불편감을 소통할 수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불안정하게 소통되기도 하고, 그러면서 몸 어느 한 곳 이상의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가 3점. 그 다음에 2점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. 그리고 통증에만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신체의 절반 이상의 이제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2점. 그 다음에 1점은 의식이 저하돼서 소통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감각 인지 자체가 몸 전체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1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로 구성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활동. 정상은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
스스로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4점. 그 다음에 낮 동안에 때때로 보행할 수 있고 그 워커나 그런 것들 보조기를 끌고 움직일 수 있지만 하루 중에 상당 부분은 침대나 의자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 3점. 그 다음에 보행 능력이 없어서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할 때는 3점. 그 다음에 아예 그 침대에서만 앉을 수도 없는 거죠. 침대에서만 와상 상태로 있는 경우는 1점.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움직임은 남의 도움 없이도 자주 크게 옆으로 돌아 놓을 수 있고 똑바로 놓을 수 있고 그렇게 자세 변경할 수 있을 때는 4점. 그 다음에 혼자서 도움 없이도 크게는 힘들더라도 약간씩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, 또 자주 움직일 수 있으면 3점. 그 다음에 가끔은 몸이나 사지를 움직이지만 자주 혼자서 많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2점. 그 다음에 도움 없이는 몸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경우는 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습기. 4점 같은 경우는 피부가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의복이라든지 침구류를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4점인데, 근데 하루에 한 번 이상, 한 번에 한 번씩은 꼭 피부가 습해져 갖고 몸이 축축해져 갖고 옷을 갈아준다든지 이불을 갈아준다든지 해야 되면 3점. 그 다음에 항상은 아니지만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좀 이런 습기 때문에 소변이 됐던 땀이 됐던 그런 이 습기 때문에 옷이나 침구류를 갈아줘야 된다면 2점. 그 다음에 항상 땀이나 소변에 젖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. 이런 경우는 1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영양 상태도 너무 중요해요. 영양 상태는 욕창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욕창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또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1인분의 음식량을 전부 다 먹을 수 있으면, 큰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이제 4점. 그 다음에 반 이상을 대부분을 먹을 수 있으면 3점. 그 다음에 제공된 음식의 절반 정도밖에 못 먹으면 2점. 그 다음에 제공된 음식의 3분의 1 이하로 먹을 수 있으면 1점입니다. 마지막으로 마찰력과 전달력인데, 그래서 3점 같은 경우는 침대나 의자에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,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 몸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마찰력이 안 생기겠죠. 그렇게 되면. 이게 3점이고, 2점은 최소한의 도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, 근데 이동 시에 시트라든지 의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도구에 의해서 끌릴 수 있을 때, 이럴 때가 2점. 그 다음에 1점 같은 경우는 이동 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끌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. 끌리게 되면 당연히 전단력과 마찰력이 생기겠죠. 이런 경우가 1점. 브라덴 스케일 같은 그런 구조화된 접근만으로 모든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거는 경험 있는 그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령의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임상적 판단과 욕창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욕창의 호발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한의사 이태종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